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암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고주파 치료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한 고주파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저희 병원에 있는 최 원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최 원장님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의학으로 치료하는 의사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고주파 온열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암 치료를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암은 면역적인 요인, 유전, 대사, 그리고 환경, 또 심리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암 치료를 위해서는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치료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고, 그 이유는 암의 그 복잡한 기전을 다 컨트롤하기에는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료법은 수술, 그다음에 항암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면역요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5의 암치료 요법으로 좀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 이것은 고주파열을 발생해서 신부의 온도를 42도까지 올렸을 때 암세포가 사멸한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법으로 적용한 것이고요. 1980년도부터 이 치료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항암 치료만 했을 때보다 항암 치료와 고주파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치료의 효과가 좋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보다 방사선 치료와 고주파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치료는 40분에서 60분가량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까지 치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번에서 12번을 한 사이클로 했을 때 한 두세 사이클 정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는 어려우시고요. 수술 받은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의 최소 4주에서 6주 기간은 좀 지켜보신 다음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의 목적은 신부 온도를 42도까지 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흔히 해보실 수 있는 반신욕과 혹은 사우나, 그다음에 적외선 온열 요법 같은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셨을 건데요. 그 도구들도 체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신부 온도를 42도까지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42도는 암세포가 개사하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9도까지만 되더라도 면역 활동이 증가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반신욕이나 사우나, 그리고 적외선 온열 치료도 병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부 온도를 올리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중강도로 30분에서 60분가량 유지하면 신부 온도가 1도에서 2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원활하신 분들은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시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관점에서 기능의학이나 통합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치료법들을 병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고주파라는 거는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를 써서 이제 고주파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0.3MHz에서 10MHz 사이에 주파수 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주파수가 우리 몸을 통과를 할 때 분자의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분자 간의 그 진동에 의해서 열을 발생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전자레인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자레인지에서는 전자기파 일종인 마이크로파가 나오는데, 얘를 계속 반복해서 때리다 보면은 거기서 진동 때문에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데펴지는 거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우리 인체에다 쏘여주게 되면은 인체에서의 그 분자의 자극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의학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장비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적당 온도까지를 올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올렸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길래 우리가 이걸
이걸 이용하느냐 이걸 좀 고민해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꽤 많은 거예요. 효소 활성도가 좋아지고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요. 면역 세포의 여러 가지 NK 세포의 활성도도 좋아지고요. 이런 것들을 얻는데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그럼 얻어지냐? 그게 아니죠. 너무 올리게 되면은 단백질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위험하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이 온도를 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을 얻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작용 기전은 크게 첫 번째 열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겠죠. 피순환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다, 냉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주파 치료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세포 활성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T세포나 NK세포나 또는 수지장세포나 뭐 여러 가지 면역세포에 관련된 세포들이 활성도가 좋아진다고 이미 다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열을 만들어내는 기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또는 우리 몸에 침범한 미생물을 이겨내기 위한 면역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열을 발생시키는데 두 가지 기전, 열이 올라가서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준다. 두 번째는 열이 올라가면은 바이러스의 확장력이나 바이러스 증식이 떨어집니다. 그 두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열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 때는 우리 몸이 되게 힘든데 실제로 이 고주파를 갖고서 정상인이 받았을 때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받아본 느낌으로는 되게 편안해지고 컴다운 되는 느낌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감기도 예방이 되고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 주니까 암도 예방되고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병원에도 지금 이 고주파 치료 장비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기능학적으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이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는 통증 있잖아요. 온몸이 다 아프다. CRPS 환자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너무나 때려 맞은 듯이 아파요. 이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비타민 수액이라든지 또는 진통소염제를 넣어주면은 좀 덜 아프긴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내 스스로의 기본적인 치료 프로토콜에 의해서 내 몸이 정상화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염증 완화와 통증 치료에 중요한 게 작용하는 게 그게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파트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면역세포인 T세포하고 NK세포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암 환자한테도 정확하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두 가지에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피순환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심부온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부온도가 떨어져 있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손발이 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주기적으로 이 고주파 치료를 받으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케이스들이 지금 보고는 되고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다양한 환자들에게 이 고주파 치료 장비를 이용을 해서 어떤 좋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가 모여지면은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한 다른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고주파 치료 장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저희 병원에 있는 그 장비를 소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고 치료 후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쪽으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